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의 영상이 이 동영상이 좀 어려워요. 좀 정책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권력에 관련된 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정책 결정에 관련된 모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2쪽에 이제 좀 표시할 부분이 많아요. 어디냐면은 위에서 7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과 관련한 합리성이란 이치에 맞게 논리를 사용해서 행동 방안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는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몇 가지를 내포한다. 첫째, 이치에 맞는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성적 추론이다.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추론하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둘째요. 행동 방안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뭘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사전에 결과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를 비교 검토할 때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보통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우리는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목표 아래서 행동의 기준이 행동 기준을 이제 참고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경제 성장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나는 분배다. 나는 나눠주는 게 좀 좋다. 라는 정부가 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넷째, 의식적인 인지 과정은 무의식, 감정, 영감에 따른 선택과는 구별된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163쪽에 맨 위에 줄이요. 이러한 의미로 합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 베스트의 대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리성 162쪽부터 163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배우는 정책 결정 모형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 사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결정할 때는 그래도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까지 배우는 이 정책 결정은 정책을 결정한 그 모습을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모형 한 두세 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두세 개 설명드리는데, 이런 그 정책이나 행정학 또는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본인이 연구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A라는 모습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다른 걸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A라는 모습이 아니 여긴 또 모습이 다르네. 정책 결정하는 모습이 다르네. 그래, 이거는 B라고 이름을 붙이자. 자, 그 다음에 또 연구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A라는 모습도 아니고 B라는 모습도 아니야.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전혀 또 다른 거야. 이건 난 C라고 이름을 붙일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기말고사 문제만 보고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살다 보니까 결정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 선택을 하는 그 시점에 정책 결정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고위공무원, 장관, 차관일 수도 있고, 또는 국회 어떤 상임위원들일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그 고위 관료, 공무원일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리 모형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증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점증 모형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결정하더라. 이거는 이제 국내의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국방정책 다 포함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 큰 거만 보통 교과서에 소개가 되는데 작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도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명이 결정할지 10명이 결정할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전부 다 이제 모습이에요. 모양. 선택의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제 좀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강 신청. 수강 신청 어차피 클릭 이거 팍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민을 하잖아요. 야, 내가 그냥 전공만 다 들어야지. 그래, 전공만 다 듣자. 이것도 선택이죠. 그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잖아요. 그래. 그럼 난 이번에 뭐 교양을 한 6학점 듣고 전공을 한 뭐 10학점 정도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4학년 2학기라고 한다면 난 이미 학점 다 채웠으니까 이번에 6학점만 들으면 끝이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난 옛날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4학년 2학기 때 꽉 채워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난 이 강의가 좋아. 이 강의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비교를 하잖아요. 특히 동일한 시간대에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쉬워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클릭했는데 내가 수강신청이 안 됐어요. 내가 원했던 그 계획대로 안 됐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책 결정이라고 보셔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기본 가정이고요. 의식적, 계획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 계획적. 그래, 내가 수강 신청하는데 제일 먼저 클릭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 두 번째 클릭할 거는 무슨 과목,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성적 추론,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는 거죠. 내가 A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고 B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거 인과관계 고려한다. 또는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이게 파급 효과, 번져나가는지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정은 미리 결과를 생각한다는 것. 물론 미리 결과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결과를 미리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요새 휴대폰으로 다 웬만큼 검색 다 되고 비교 다 되잖아요. 가격대별 검색, 뭐 장소별로 검색,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색 뭐 다 되잖아요. 내가 요 A라는 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만약에 패키지 여행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그 안내해주는 분에 따라서 일정 맞춰서 딱딱 움직이는 거고, 난 그냥 자유여행 할래.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자유여행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여행하면 또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다 결정,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감정과 구별되는 의식적 행위가 바로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아요. 감정, 물론 감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 배울 다양한 모형들이 정책 결정 선택의 순간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대강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